안녕하세요. 어플TV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석구쌤입니다. 오늘은 편입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고 등급에 맞게 지원을 하여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편입을 통해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편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 조금 더 네임밸류 있는 곳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편입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보길 바랄게요. 편입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 편입 지원 자격부터 알아볼게요.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은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 일정 기준 학점 이상 보유,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반 편입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총 80학점을 이수하여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편입을 목표로 하는 대학마다 명시된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 편입에 지원하려면 총 140학점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되고 최종 학력에 따라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원 자격만 보게 되면 일반 편입을 선택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편입학원에서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학사 편입을 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대학교 4년을 다니고 나서 다시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학사 편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이 일반 편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원 가능한 학과와 모집 인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전형이기 때문에 매년 모집 인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학사 편입의 경우 고정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할 수 있죠. 물론 일반 편입에서도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도 있으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4년제 기준으로 인서울대학교와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서울대학교 편입 평가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대학교의 경우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과의 경우 영어 시험을 실시하고 이과의 경우 영어 시험에서 수학 시험까지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편입학원에서 희망하는 전공에 맞게 자체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거점공립대학교 평가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공립대, 즉 지거국에서는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토익이나 토플 등 공인영어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서울과 지거국 모두 전에 다녔던 대학의 성적인 전적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토익이나 토플 등 공인 영어 시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거국을 목표로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편입을 준비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전적대 성적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대 성적이 편입 성공과 실패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너무 성적이 낮은 경우라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고 인서울의 경우 편입 시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전적대 성적으로 순위가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대 성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반 편입 또는 학사 편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료한 과목에 대한 평점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수업을 다시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고자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통해 학점을 얻는 것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간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지 말고 성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토론, 레포트 제출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출석을 제외한 각 요소들은 학생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적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언제든 도움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인 대학교 편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능부터 편입 등 다양한 대학교 진학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교 편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보다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싶거나 편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